실명제법 시행 20주년을 앞두고 차명계좌가 탈세나 재산은닉 창구로 악용되는 등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 뭐 이런 지적이 있는데 법 개정 논란이 요즘 뜨겁습니다. 차명계좌 전면 금지 법안을 제출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종걸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죠.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걸입니다. 먼저 왜 타인의 동의하에 이름을 빌려서 만든 차명계좌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예, 최근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죠. 전두환 일가의 재산은닉 사건이라든지 네. CJ 이재현 회장의 비자금 조성 사건, 네. 그리고 주가 조작 사건, 그리고 조세 회피체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해외 재산 도피 사건들 보면요,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차명계좌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명제법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데 그 법은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에 대한 제재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네. 가족은 주민등록 등본만 제시하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특히 재산을 타인 명의로 소유하는 명의 신탁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명계좌 돈도 실소유자 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차명을 통한 재산은닉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개정안을 기준으로 여쭤보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차명 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선 이제 처벌을 받습니다. 3년 이하 징역이거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되고요. 차명계좌 금액의 30% 이내 과징금도 부과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선 차명 계좌주에 이제 그 금액 소유로 이제 간주되도록 됩니다. 그렇군요. 기존 처벌 기준보다 한참 센 거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한편에서는 강력한 처벌 기준을 만들어내서 선의의 차명 계좌까지 금지하면 범법자를 양산할 수 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분들이 이제 문제 삼고 있는 배우자나 그 아이들 상호부금 갖기 위해서 이렇게 계좌 개설하는 경우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을 걱정하죠. 근데 이 법에는 그래서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자녀 통장 관리, 종중재산, 창후회, 동창회 회비, 관련 통장 이런 것들은 다 선의의 차명계좌라고 해서요. 네. 일정 금액까지는 허용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금융권의 태도가 참 재밌습니다. 법 개정에 대한 제도 개선이나 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국세청이나 검찰 외에는 돈의 출처를 밝히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실효성이 있겠냐? 부정적인 시각이 강한데 왜 이런 것 같습니까? 이렇게 이제 소유 간주하고 형사처벌하고 그래도 차명거래라는 것이 당사자 간의 은밀한 거래이잖아요. 그래서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고객돈이 맞는지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명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차명거래를 근절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러고 있습니다. 근절할 수 없다. 그럼 차명계좌를 근절할 수 있는 묘안이 있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내서 여러 의논의 끝에 낸 내용이 민연시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자진신고할 경우에 형사처벌도 면제하고 네. 증여세는 줘야 되겠죠. 내년 그 금액은 자진신고자에게 주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간주됐으니까요. 그래서 차명거래가 드러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명의를 빌리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만일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자진신고를 할 경우에 형사처벌도 받고 돈도 찾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차명거래를 하는 그 욕구를 억제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법안에 따르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자진 신고를 하면 세금 납부를 하고 남은 돈은 자기가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참 매력적이네요. 이종걸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